아라레이를 아시나요? 아저씨, 나쁜 아저씨, 골두바우 아저씨. 정선 아리랑만큼 오랜 역사를 가졌지만 태백 아라레이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은데요. 태백 아라레이 보존회를 찾아 아라레이의 의미와 그 가치를 짚어봤습니다. 2015 춘천 국제연극제가 열립니다. 공연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경연대회 형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총 상금 3,800만 원을 놓고 15개 극단이 이제 선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춘천 국제연극제를 미리 만나봅니다. 최근 들어 틀린 맞춤법이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엉뚱한 단어는 물론이고 기발하기까지 해서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인데요. 잘못 쓰이고 있는 우리말을 바로잡아봤습니다. 관광주간을 맞아 원주시 문화의 거리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참여하는 특별한 시간과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 현장 찾아봤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여러분의 효도 점수는 몇 점이신가요? 자식된 도리로 항상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스스로의 효도 점수는 몇 점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가 자신의 효도 점수는 50점 이하인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은 어버이날이죠. 나의 효도 점수는 몇 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등재 후 우리 지역의 아리랑들을 연구, 보존하는 노력들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태백의 소리, 아라레이를 지키는 분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사심마지게 노랑 차조밭 어느 누가 매주나 태백시 문곡동에 자리한 태백 아라레이 보존회를 찾았습니다. 2005년에 문을 열었으니 어느덧 창단 10년째. 자랑스런 우리 강원의 소리, 태백 아라레이를 지키는 이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 자료를 제가 이제 뒷조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그 중에서 2007년도에 이제 쓰신 책이 또 태백 그 아라레이라고. 아라레이. 네, 아라레이라고. 가사집이에요, 일종의. 근데 왜 아리랑이라고 안 하고 아라레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네. 원래는 이제 기본하면 아리랑이잖아요. 근데 아리랑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1930년대에 나온 말이고 원래는 아라리. 거든요. 정선에서 아라리로 불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태백에 넘어오면은 아라레이 하는 거가 방언이에요. 아, 방언.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의 손동작과 안무를 더해 태백 아라레이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회원들. 탄광 지역의 특성상 광부들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광부 아리랑을 무대에 올려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농사 지어갖고는 목숨을 안 바꾸잖아요. 근데 탄광에서는 목숨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정선 아리랑이 삶의 소리다 이러면 이 태백의 광부 아리랑은 생과 사의 소리다 이렇게. 그 후렴구만 알아도
아까 뭐 1000여곡을 부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리랑이 정선 아리랑은 거저 지금 한 4,000여 수가 지금 채록이 되어 있고 예. 우리 태백 아리랑 같은 경우에도 한 1,500곡 정도는 지금은 책 속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딱 봤는데요. 이 턱 있잖아요. 턱이 이렇게 꺾어질 때마다 이렇게 턱이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처음 하셨나요? 아라리가 났네. 이 음이 같으니까 30초짜리 하나만 배우면 4,000절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강원도 남부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아리랑이기 때문에 좀 리듬은 비슷하죠. 그렇지만 약간의 차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음정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 박자도 정선보다는 조금 빠르죠. 이 태백 쪽이 몰아가는 형이에요. 직업적인 거가 많이 작용을 한 거예요. 정선 같은 데는 가면 뭐 농촌이잖아요. 농촌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산촌이고 그런데 이 태백 쪽은 산촌이지만 탄광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오는 이 막장으로 오는 사람들의 그 성격이라든지 막 너도 나도 모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다 막장으로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좀 빨라지는 느낌? 아저씨 나쁜 아저씨 꼴뚜바우 아저씨 맛보라고 한 잔 줬더니 볼적마다 달라네. 또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또 따님의 이렇게 좀 끼가 있으신 것 같으신가요? 끼가 좀 있죠. 조금?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기 네. 좋아하고 네. 춤추기 좋아하고 네. 또 하여튼 뭐 그런 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얘를 민요를 시키자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딸은 10살부터 국악 무대에 올랐고 할머니와 어머니에 이어 3대째 아라레의 사랑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찾아서 이제 서울로 갔죠. 네. 그러면은 경기 민요가 더 어려우세요? 아니면 태백 민요가 더 어려우셔요? 어릴 때는 경기 민요가 어려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대회라든지 왜냐하면 입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 노래를 무조건 해야 돼 하니까 이제 이 노래가 어려웠는데 이제 제가 엄마를 도와드리면서 이제 태백에 와서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제 목소리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소리 자체. 그러니까 만들어진 소리랑 이게 그냥 살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나오는 소리, 우러져 나오는 소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얼마 안 살았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역에 항상 뭐 어디 밖에 나가 있으면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잖아요. 정선이는 아리랑 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근데 우리 태백 지역에는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지역에서 뭐 농사 지으면서 부르는 분들은 있었죠. 네네네. 있는데 우리 아리랑이 있습니다 이러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태백 아리랑을 이제 조금 뿌리도 내리고 이제 대한민국 어디에나 아니면 전 세계에 나갈 수 있으면 알려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2005년도에 태백 아리랑 보존회를 제가 이제 설립했죠. 태백 아라레이를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창극과의 새로운 접목을 시도했고 나름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전국에 16개 아리랑이 등록이 됐거든요. 유네스코 등록된 당시에. 근데 강원도가 6개가 됐어요. 강원도 6개, 경상도 3개, 충청도 1개. 그 다음에 서울 뭐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진도 아리랑, 태백, 정선, 평창, 그 다음에 횡성, 강릉, 그 다음에 인제. 이 6개가 원류로 들어갔거든요. 태백 아라레이도 유네스코 들어갔어요. 문화유산에 등록이 됐다. 예. 목록에 들어갔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강원도에. 우리 태백시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 이제 전체적으로 상품화된 거는 정선아리랑이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재작년에 2012년도에 전국에서 제가 업체에서 이제 했을 때 전국의 52개 지역이 참여를 했어요. 정말 서울의 유수한 선생님들, 단체들 다 들어왔죠. 다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예선 1등으로 올라갔어요. 예선 1등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가서도 우리가 전국에 1등을 했죠. 52개 지역 아리랑 중에. 이거는 진짜 그런데 광고 아리랑. 중요한 건 그걸 잘 모른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도 모르는 거예요. 1등을 했는데도. 태백 광부 아리랑으로 2012년 전국 아리랑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로 그런 게 안타깝죠. 첫 번째가 안타까운 게 제일 크고요. 뭐 서울에서 국악하시는 그때도 이제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1등을 했을 때만 해도 심사들이 뭐 인간문화재 분들이 다 하신 거니까 그분들은 다 알아요. 서울은 다 알아요. 태백 광부아리랑이 있는지 뭐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태백 강원도만 몰라요. 그게 참 이상한데 왜 모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재밌게 하려고 창극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쵸. 저 사람들 저기 태백에서 소리하는 사람들이야 이래요. 근데 아레레를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정선에서 왔어요? 정선 사람들이에요?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이렇게 깊게 안 가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태백 아라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예지에서 와가지고 처음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좋네요. 예. 아라리 하면 어디 아라리를 알고 계셨어요? 아라리가. 정선 아라리 정도. 뭐 경기민요도 오래됐고 국악이라 그러고 저희가 뭐 전통 가요라고 하잖아요. 전통 민요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전통인 거죠. 그거에 막 이렇게 그쵸. 그게 만들어져서 변형이 돼서 서울에서 이제 인기가 있는 것만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된 거니까 이게 뭐 논문 같은 거는 이게 제가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모든 경기민요와 뭐 소리와 뭐 악기의 산조의 근원지는 아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태백 아리랑 이러면 광부 아리랑, 하전민이 부르는 하전민의 아리랑, 네네. 또 뭐 학도병이 불렀던 학도병 아리랑, 또 일반 이제 보통 전 지역에서 부르고 있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아리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불렀고 또 태백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광부 아리랑, 광부 아리랑이 애절하죠. 아무래도 대한민국 최대 탄전 지역이다 보니까 태백 쪽이 태백이.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부도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애환도 많고 한국에서 그 밀려드는 그 이제 막장으로 오는 사람들의 그 생활 좋아서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안 좋았지만 여기 와서도 막장의 생활이니까 아픔에 아픔을 그죠 겪으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좀 제일 애환의 소리다. 제일 가슴이 아픈 소리죠. 태백산 전재단 신령님은 절이나 믿고 살지. 태백에 탕방 떠나면 뭘 믿고 사나. 아리랑
소중한 우리의 소리와 기억의 역사들을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또 어머니에서 딸로 3대째 이어지는 걸 보니 이게 정말 살아있는 아리랑 박물관이 아닌가 싶고요. 이참에 아라레이 한자락 배워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태백 아라레이 한 수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